플린트의 이 추상적이고 거대한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주 단순하고 친숙한 비유 하나로 단단하게 닻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거든요. 이 비유가 플린트의 핵심 전제를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음악을 만들 때 그 재료가 되는 게 뭐죠? 맞습니다. 바로 소리죠. 음악이 소리를 주무르고 빚어내는 것처럼 콘셉트 아트는 바로 개념을 그 원초적인 재료로 삼아 조작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와 절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대상에 이름을 붙일 때 머뭇거림 없이 철저히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그 행위 자체에 예술의 뿌리를 둔다는 점이에요. 좀 급진적이죠? 근데 바로 이 지점이 훗날 현대 개념 미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플린트가 판을 어떻게 뒤엎는지 한번 보세요. 그는 세상 모든 책상이 책상다움이라는 어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형태를 공유한다는 그 유명한 플라톤의 오래된 아이디어를 완전히 뻥차버립니다. 대신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이름과 그 의미 사이의 관계는 철저히 주관적이다. 바로 이 주관성,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그 행위야말로 콘셉트 아트가 철학적으로 단단하게 설 수 있는 타당성을 부여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논리가 당시 예술계와 어떻게 정면 충돌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플린트가 작정하고 뜯어 고치려 했던 첫 번째 타겟을 한번 보죠. 우리가 흔히 구조 예술을 감상한다고 할 때 두 가지 상반된 방식이 있는데요. 바흐의 푸가 같은 전통 음악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음악을 듣는 그 순간 귀를 통해서 구조를 실시간으로 경험하죠. 그런데 현대의 복잡한 촉렬 음악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구조는 우리 귀로 절대 들을 수 없어요. 대신에 그 음악이 어떻게 쓰였는지 분석한 결과를 눈으로 읽어야만 비로소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플린트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서 당시 예술가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음악이 마치 고도의 과학이나 수학인 양 엄청난 인지적 가치가 있는 척 허세를 부리지만요. 플린트의 직설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진짜 끔찍하게 지루하고 실제 음악으로서는 완전히 실패작이다. 게다가 억지로 음악인 척 포장하느라 정작 그 구조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순수한 미학적 가능성은 제대로 탐구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압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960년대에 이 진지하고 심각한 철학자가 뭐라고 일갈하는지 들어보세요. 복잡하기 짝이 없는 현대 구조 음악들은 1961년에 나온 더 드리프터스의 엄청나게 대중적인 팝히트곡 스윗 포 마이 스윗즈에 비하면 음악으로서 철저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고상한 구조를 가졌어도 팝송이 주는 극짜릿한 감정적 즐거움 앞에서는 상대조차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통쾌하고 매력적인 지적 아닌가요? 그래서 플린트는 이 구조 예술의 허세를 쫙 빼버릴 3단계를 제시합니다. 첫째, 제발 그걸 음악이라고 부르지 마라. 둘째, 소리는 그저 구조를 실어 나르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걸 인정해라. 이렇게 음악이라는 환상을 벗겨내면 뭐가 남을까요? 뼈대만 앙상한 구조만 남게 됩니다. 셋째, 이제 그 구조를 순수한 개념으로 다루어라. 이렇게 기존의 구조 예술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곧바로 컨셉 아트로 탈바꿈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반항적인 사고방식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번엔 그가 무려 숫자의 세계에 시비를 걸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플린트는 아주 인간적인 고백을 하나 하는데요. 사실 자기는 수학 정리나 증명을 발견하는데 별로 소질도 없었고 솔직히 그 과정이 너무나 지루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극히 개인적인 지루함이 순수 수학을 완전히 뒤집어보는 엄청난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플린트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지적인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1960년 여름, 그는 단 몇 달 만에 수학에서 진리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싹둑 잘라냅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신경 쓰지도 않고 오직 예뻐 보이기 위한, 그러니까 미학적인 목적만으로 수학 정리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증명이라는 건 어딘가에 숨겨진 걸 객관적으로 발견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죠. 그리고 그의 가을과 겨울에 걸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형식주의 영역에서 수학의 정리들을 그저 순수한 미학적 장난감처럼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 불손한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플린트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전통적인 수학이라는 게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한 미학적 세계에 아주 작고 특이한 일부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보기에 진리를 발견한다는 수학의 개념 자체는 고리타분한 플라톤주의의 낡은 잔재일 뿐이었던 거죠. 이렇게 진리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바로잡힌 수학은 다시 한번 아주 매끄럽게 콘셉트 아트의 세계로 합류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음악과 수학을 산산조각 내버린 플린트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 드디어 이 에세이의 가장 거대한 철학적 절벽 앞에 서게 되었네요. 핵심을 관통하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죠. 여러분, 콘셉트 아트는 과연 예술이 맞을까요? 재밌게도 플린트 본인조차 이 질문을 던져놓고 엄청나게 고뇌합니다. 아니, 이걸 굳이 왜 예술이라는 낡은 단어에 우겨 넣어야 하지? 그냥 기존의 예술과는 1도 상관없는 완전히 새롭고 독립적인 활동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는 우리가 무언가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방식을 아주 날카롭게 쪼개서 봅니다. 아까 말한 더드리프터스의 신나는 팝송이 주는 짜릿하고 본능적인 감정적 즐거움과 엄청나게 정교하고 우아한 수학 공식이 주는 서늘한 지적 즐거움.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언어라는 거예요. 결이 완전히 다른 이 두 가지를 뭉뚱그려서 똑같은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플린트의 뼈 때리는 지적, 정직함이 돋보입니다. 그는 일단 자기가 만든 이 활동을 예술이라고 부르긴 해요. 왜냐? 시작 자체가 음악과 수학이라는 기존 예술의 자장 안에서 출발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지적 유희와 뜨거운 감정적 유희를 예술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버리는 게 얼마나 혼란스럽고 억지스러운 일인지 순순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제안합니다. 어쩌면 예술이라는 단어는 감정을 뒤흔드는 작품에만 엄격하게 양보하고 콘셉트 아트는 완전히 독자적인 섬으로 남겨두어야 할지도 모른다고요.